아시아 전역의 중소기업들이 국경 너머로 대금을 주고받을 때 이제 더 이상 달러 환율을 걱정하거나 며칠씩 걸리는 송금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최근 발표된 한 파트너십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그러니까 TON 재단과 반샤의 협력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블록체인 파트너십 뉴스,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기술재단,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그리고 규제에 아주 정통한 금융그룹이 손을 잡았다는 건 이건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에요. 실물 경제, 특히 아시아 무역에 판도를 바꾸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판을 바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송금을 빠르고 싸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아시아 무역의 결제 습관 그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일까?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부터 한번 맞춰보죠. 톤재단, 반샤, 그리고 OSL 그룹. 네, 이 조합 솔직히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비영리 기술재단하고 상업적인 금융회사들이라니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길래 이런 드림팀이 결성된 건가요? 아주 전략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절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역할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역할 분담이요? 네, 먼저 톤 재단은 이 모든 것이 달릴 초고속 디지털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인프라. 그렇죠. 디오픈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속도하고 확장성입니다. 수많은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도 막힘이 없어야 하니까요. 고속도로가 깔렸군요. 그럼 그 위를 달릴 차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차와 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나들목 역할을 하는 게 반샤입니다. 반샤. 반샤는 글로벌 암호화폐 온오프 램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전소 전문 기업이에요. 환전소요?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기업이 호주에서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베트남 동으로 바꾸거나 필리핀 기업이 자국 화폐인 페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대금을 지불할 때 이 복잡한 환전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고속도로와 환전이라는 나들목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규제의 정글이잖아요.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금융법이 다르고 외환관리 규정도 촘촘한데 이 고속도로가 불법적인 길이 되지 않으려는 교통경찰과 법규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OSL 그룹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OSL 그룹이 이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반샤의 모기업이기도 한 OSL은 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금융그룹이거든요. 라이센스가 있군요. 네, 이들이 각국의 금융 당국과 소통하면서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증하는 거죠. 기술, 자금 흐름, 그리고 규제 준수.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세 회사가 모여서 만든다는 서비스의 청사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즉 에이펙 지역 중소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B2B, B2C 거래를 하고 국경 간 송금까지 하는 인프라. 네. 정말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만약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당장 두 가지가 걱정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름은 안정적인 코인이지만 과거의 신뢰를 잃고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했던 사례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아픈 기억이죠. 매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물건값을 받는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그리고 둘째는 투명성 문제입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건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엿볼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기업 기밀 유출, 심지어 기업 사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두 가지 우려가 바로 이 시스템이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이죠. 그렇죠.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문제부터 보죠.
이들이 사용하는 건 주로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USDT 같은 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담보가 있는? 네,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OSL과 같은 규제 준수 기업이 관여한다는 건 그만큼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죠. 그럼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말고도 허가된 참여자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 선택이 가능하군요. 네. 또 영지식 증명 같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증명하면서도 거래 금액이나 참여자 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을 숨길 수 있습니다. 즉,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기술이 핵심이고 이게 이 인프라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이 시스템이 가진 파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빠르고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이 계획에 진짜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비밀병기요? 바로 11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이요? 톤 블록체인은 원래 텔레그램이 만들었던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톤페이라는 결제 도구를 통해 텔레그램 안에서 톤코인이나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11억 명이요? 그건 거의 뭐 중국이나 인도 인구에 맞먹는 숫자인데요. 그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속도나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11억 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국가와도 같은 생태계죠. 와, 더 놀라운 것은 성능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거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미만. 1초 미만이요? 그리고 거래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은 약 0.01달러. 우리 돈으로 10원 남짓입니다. 10원이요? 1초 미만의 수수료 10원이라니?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숫자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선 해외 거래처에 수백만 원을 보내도 수수료가 10원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부분입니다. 11억 명의 잠재 고객을 가진 플랫폼 위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즉시 결제가 가능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와, 반샤와 OSL이 가진 글로벌 규제 네트워크가 이 강력한 기술과 결합하면서 톤 생태계는 단순한 암호화폐 지불망을 넘어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 결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격전지로 왜 하필 아시아 태평양, 에펙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유럽이나 북미 시장도 클 텐데요. 에펙 지역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뿌리내리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3가지요? 첫째, 거래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교역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 수요가 많군요. 네, 느리고 비싼 기존 송금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곳이죠. 둘째는 높은 디지털 수용성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금융의 가장 개방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죠. 마지막 3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달러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 무역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외부 요인에 자국 경제가 너무 크게 휘둘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 국가와 기업들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결제 수단을 조용히 찾고 있었죠. 바로 그 지점에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국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 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결제망 자체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망으로 갈아타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텔레그램의 11억 유저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아시아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게 만든다는 점이죠. 습관이요? 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아시아 무역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뒷받침할 실탄, 그러니까 자금은 충분한가요? 이런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식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한 축인 OSL 그룹이 2025년과 2026년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시장은 OSL의 이런 행보를 단순한 거래소 사업 확장이 아니라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전력적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 인프라를 아시아 전역에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이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톤 생태계 자체가 크게 확장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말씀드렸듯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실사용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됩니다. 투기나 투자의 수단을 넘어 실제 빵과 커피, 그리고 공장의 기계부품 값을 지불하는 화폐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실물 화폐처럼요. 그렇죠. 둘째, 중앙화된 기존 결제 시스템, 즉 은행들의 스위프트망이나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사들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경쟁 구도라면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정말 긴장해야겠네요. 그들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인 송금 및 결제 수수료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시스템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입니다. 아, 규제? 각국 정부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포석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째, 이 결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로 사용되는 톤 토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수요 증가. 네,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토큰의 가치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죠. 둘째,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게 되면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동성 자체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건 또 다른 디파이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거래량을 처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따라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가 평가받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로 가치를 평가받듯 이 결제 네트워크는 처리하는 거래액과 거래 건수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톤과 반시아 OSL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텔레그램이라는 일시억 명의 사용자를 등에 업고 세계 경제 엔진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의 즉각적이고 수수료가 없는 새로운 상거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의 출사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기술적 개념이나 백서 속의 약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OSL이라는 규제 전문가와 반샤라는 환전 인프라를 통해 실물 경제에 직접 뿌리 내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금융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은 그저 수많은 블록체인 파트너십 뉴스 중 하나로 잊혀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시아 무역의 결제판을 바꾸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전환이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만약 5년 뒤 베트남의 작은 의료 공장이 미국의 대형 유통사에 옷을 납품하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은 단 한 군데도 거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넘어 미래 글로벌 금융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거대한 변화의 서막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